아직 리더십 1부 안 보신 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 시작할게요. 리더에게 꼭 필요한 자질 세 번째는 동기부여. 누군가 시킨다고 하는 것보다 스스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요. 리더는 구성원들 스스로 주체성과 책임감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훌륭한 리더와 좋은 리더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능력의 차이예요. 상황을 보고 동향을 보고 사람을 읽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동기부여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 입니다. 구성원들의 능력을 파악해서 제대로 된 동기부여를 한다면 조직원의 능력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능력 파악. 1년차와 3년차에게 같은 업무를 부여하거나 1년차에게 3년차의 성과를 기대하는 건 잘못된 거죠.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아이에게 뛰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못하더라도 실수해도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다독여주고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리더. 포렌마크 대표는 각 조직원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 전보다 훨씬 큰 성과를 냈는데요. 처음엔 이 대표도 구성원들의 단점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머리는 좋은데 남을 무시하는 직원, 실행력과 추진력은 빠른데 다른 걸 놓치는 직원, 아이디어는 기가 막히지만 그걸 구체화할 수 없고 그게 다인 직원 등 너무 답답했는데 이 대표는 이들을 연결을 시켰다고 해요. 서로 각기 단점과 장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잘하는 걸 더 개발하게끔 도와준 거죠. 그러니 못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못한다 말할 수 있고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으니 전보다 훨씬 편해졌어요. 이렇게 리더는 구성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파악해서 장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참을성 있게 그들을 지켜봐줘야 돼요. 바로 봐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다섯 번째는 봐주는 마음. 많이 배우고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그냥 봐주지 못해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도 있고 지식이 리더의 필수 조건일 수는 있으나 많이 안다고 사람들이 꼭 따르진 않죠. 저는 신입 때 정말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이 말실수 때문에. 예를 들어 호치키스 어딨어요? 라고 하면 호치키스 아니고 스탬플러. 슬리퍼 있었는데 어디 갔지? 라고 하면 슬리퍼 아니고 슬리퍼. 이렇게 매번 지적을 받다 보니 정말 멘붕이 오더라고요. 제 전에 있던 직원은 그 지적이 두려워 말을 안 하기도 했다고 해요. 물론 리더는 빨리 이 부족한 부분을 고쳐주고 싶지만 자꾸 이러면 직원은 또 언제 혼날까 불안하고 위축되어 계속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회의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이미 해봤다, 효과 없다 라며 아이디어를 꺾으면 나중엔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그대로 뻣뻣해져요. 기업은 창의적이어야 되는데 자꾸 지적을 하면 더 이상 창의적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좀 참고 봐줄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직원을 혼내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어린 아이들도 다른 사람 앞에서 혼나면 자존심이 상하는데 다 큰 성인들에게 그러면 안 되죠. 저도 신입 때 상사에게 지시를 받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몇 번 물어봤더니 상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서 큰 상처가 됐던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직원을 혼내면 그 직원이 무서워할 수는 있어도 존경할 수는 없어요. 이건 혼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1대1로 불러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혼을 내는 것보단 사랑에 조언을 해주는 게 더욱더 좋겠죠. 이런 말이 있어요. 이기려고 하면 내 옆에 패자밖에 없고 사랑하려고 하면 내 옆에 사랑받는 자밖에 없다. 내 생각이 옳다고 강요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는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면 분명 좋은 일이 있어요. 저는 강사라 직업 특성상 출퇴근할 때도 항상 정장에 올림머리를 하고 한여름에도 긴팔에 스타킹까지 신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새로운 후임이 들어와 그 부분을 싹 바꿨어요. 와, 너무 좋았죠. 근데 만약 제가 그 말을 듣고 꼰대가 되어 라떼를 찾았다면 그런 변화는 없었겠죠.
안 좋은 조직 문화는 이런 꼰대 라떼 때문에 계속 되물림됩니다. 신입이 좋은 시도를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반대하지 말고 앞장서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죠. 바로 솔선수범하는 리더. 6번째는 솔선수범. 최근 재밌게 본 영상이 있는데 솔선수범과 관련이 있는 영상이에요. 어떤 점이 관련이 있는지 주의 깊게 봐주세요. 똑바로 해. 알았어? 에? 뭐라고 해야 돼? 알았어? 아? 뭐? 아니잖아. 화냈을 때 뭐라고 하라고 했지? 네 해야지. 네. 알았어? 네 하라고 했잖아. 네. 알았어? 네 하라고 했잖아. 네. 네. 알았어? 아빠 알아서 물어보니까 네 대답하는 건 네야. 네. 하지 마. 알았어? 하지 말라고 했지? 네. 이게 무슨 무한반복이에요? 알았어? 아 웃겨. 아빠 알았어 물어보면 지금 화났잖아. 그럼 아빠 알았어 물어보면 네가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네 하라고 했지. 알았어? 네. 알았어? 아이고 멘틀리. 내가 알았어 하면 네가 네 하면 되잖아. 그거 끝이야. 알았어? 네. 알았어? 알았어? 네. 어떤 게 솔선수범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빠 쌤은 벤틀리에게 계속 존댓말을 쓸 것을 강요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반말을 쓰고 있죠. 이때 아빠가 먼저 존댓말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리더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리더가 본을 보이면 구성원들은 자연스레 따라와요. 리더십은 말로 행하여지기보다 태도와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즉, 리더십이란 모범을 보이는 것. 다음 7번째는 의사결정. 리더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늘 앞뒤를 살피고 시작해야 합니다. 앞을 보고 나아가는 힘이 필요하고 미래를 보고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추진력도 필요해요.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리더는 업무를 나눠주고 업무를 통합하는 역할, 그리고 화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리더의 능력 중 가장 중요한 건 의사결정. 그러려면 더 치열하게 공부해야 돼요. 배경 지식과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계속 배워야겠죠? 8번째는 배우는 자세. 스타트업 대표 컨설팅 할 때 인상 깊었던 대표님 2분이 계시는데, 한 명은 PT 발표를 하고 피드백을 해드리면 그렇게 변명을 하세요. 이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 나도 그 부분 알고 있다. 그러니 나중엔 피드백을 안 하게 되었고, 다른 분은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으신데 자긴 회사 경력이 30년이 있지만 창업을 한 건 이제 5년 차라 새내기라며 배우려는 자세를 보여주시니 더욱더 잘해드리게 되고, 저 역시 그 모습을 보고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이렇게 누구에게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실력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고 어떤 질문을 받아도 능숙하게 잘 대답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죠. 9번째는 문제 해결. 밥 제품원은 불경기로 큰 타격을 맞았어요. 보통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회사들은 직원들을 해고하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지만 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머리로 내리는 판단보다 가슴으로 내리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임시 휴가제도. 모든 직원들이 4주에 무급 휴가를 써야 했죠. 그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 고통을 받는 게 낫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 크게 고통을 받는 것보단 말이죠. 그러자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갔어요.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 거죠. 사람들은 휴가를 교환하기 시작했어요.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여유가 없는 사람의 휴가를 대신 사용해 주었죠. 문제점을 찾지 말고 해결책을 찾자. 문제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해결을 보는 건 어려워요. 행동 경제학에 넛지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이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행동을 변하게 하는 것인데, 자전거 회사에서 고객들에게 택배를 보내면 택배 기사님들이 한 번씩 박스를 던져 자전거가 부서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회사는 택배 박스에 TV를 그려 비싼 TV인 척 해요. 그랬더니 그
뒤로는 박스를 던지는 일이 없어 그 문제를 쉽게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화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앞에 있는 문제를 그냥 치우려고 하지 말고 그 근본을 들여다보고 조금 더 창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어요. 다음 10번째는 갈등 관리. 정말 머리 아픈 것 중 하나가 이 갈등 관리인데요. 쿠팡에선 한 명의 직원이 다른 직원들을 괴롭혀서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했다고 해요. 근데 그 괴롭히는 직원은 회사의 매출을 좌지우지할 만큼 실력이 좋은 사람이었죠. 보통 이런 경우 실세 직원은 자르지 못하고 다른 직원들이 희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쿠팡은 과감히 괴롭히는 직원을 해고했다고 해요. 그 결과 회사의 매출이 떨어져야 되는데 웬걸요? 오히려 전보다 훨씬 더 올랐어요. 그 이유는 나머지 직원들이 회사가 자기들을 보호해줬다는 신뢰가 생겨 더욱더 열심히 한 거죠. 이렇게 관리자는 직원들이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11번째는 펀 경영. 많은 기업들이 펀 경영에 집중하고 있어요. 매년 안전사고로 큰 손실을 얻는 기업들 역시 펀 경영을 통해 사고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펀 경영이라고 해서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매일 아침 미팅 때 웃으며 박수 치거나 구호 외치는 등 하루를 재밌게 신나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직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재미가 있어야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냅니다. 펀은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해소해 경직된 분위기를 쇄신하여 창의적이고 활기찬 조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봅슬레이 이용 감독인데요. 감독과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 열심히 훈련을 하고 드디어 대회 날이 됐어요. 우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은 일부러 분위기를 다운시키고 긴장감을 조성했죠. 그래야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 금메달은커녕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 경기에 감독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요. 야, 금메달 뭐 꼭 따야 돼? 괜찮아. 안 따도 돼. 우리가 열심히 했으면 됐지. 라며 노래도 틀고 신나게 즐겼다고 해요. 그리고 그 대회에선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펀 경영의 최고의 효과죠. 기업의 경쟁력은 사람이에요.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기업도 조직 구성원도 성장할 수 있어요.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거의 모든 응답자가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상사보다 직원들에게 웃음을 주는 상사를 더 잘 따른다고 합니다. 한 연구소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구직과 취업에서도 유머가 풍부한 사람을 우선 채용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많았다고 해요. 이렇게 유머가 채용에도 긍정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본 최고의 리더와 최악의 리더는 어떤 모습인가요? 여기 부하 직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리더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내 생각을 리더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두 번째, 리더는 나에게 기대 수준을 이야기한다. 세 번째, 조직 내에서 리더의 편에는 없다. 네 번째, 나의 리더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섯 번째, 나의 리더는 나의 조언을 경청한다. 여섯 번째, 일을 잘했을 때 리더가 칭찬해준다. 일곱 번째, 리더는 나를 언제나 존중해준다. 여덟 번째, 리더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 직장인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좋은 리더를 만나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한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형이 있을 텐데 최고의 리더를 보고 아,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나도 이러한 모습을 닮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을 내가 흡수하고 최악의 리더를 보고 정말 나는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 행동을 안 하게 되면 나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리더에게 꼭 필요한 자질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젠 리더가 채우는 게 아니라 버려야 될 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두 번째, 거절을 못하는 것. 세 번째, 혼내지 못하는 것. 네 번째, 항상 친절한 것. 다섯 번째, 혼자 해결하는 것. 이걸 계속 가지고 간다면 오히려 주객이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처럼 행동할 때 비로소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끌고 가기 어려운 사람 있죠? 바로 나 자신. 오늘부터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것, 그것부터 연습해보세요. 그래야 남도 리드할 수 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